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나요? 제대로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요즘에 이 대출 때문에 곳곳이 또 난리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요즘에 뭐 기사를 통해서 좀 접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전세 자금 같은 거 못 받고 못 빠져나가시고 하다 보면은 정말 이자가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셔서 이와 관련해서 분쟁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사채입니다. 아, 이런.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돈 빌린 분들 말씀 들어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워낙 이자율도 높지만 불법 고리대금 업체가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 씨름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에서는요, 이 바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 자, 사건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보세요? 유엘 씨죠? 여기 돈 나와라 뚝딱인데요. 빌린 돈 이자 낼 때가 지났어요. 아, 얼마였죠? 요즘 장사가 통 안 돼서. 지금 1,000만 원인데 곧 1,300만 원 넘을 예정이에요. 아니,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이자가 그렇게는 못 주죠. 이상한 분이다. 알고 빌리신 거 아니에요? 오빠, 이 사람 돈 못 준다는데? 멋이라, 못 줘? 아, 그럼 우리가 또 친절히 찾아가 받아와야지. 애기야, 가자, 응? 아따, 여기는 엄청 썰렁하다 못해 춥구마이. 아니, 왜 당신이 여기까지. 아니 여보, 저 사람 뭐야? 너무 무섭게 생겼어. 우락부락해. 키만 엄청 크고. 어허, 이 잘생긴 얼굴을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되지. 나가 누구냐면 말이야, 당신들 돈 빌려준 착한 사람. 보자, 어디 보자. 아이고, 우리가 말이야, 이자가 3,000%니까 한 1,300만 원 조금 넘는구만. 당장 갚아야지. 아니 무슨 2,200을 빌렸는데 이자가 1,300이나 돼요. 그것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따, 이 아줌마이가 또 시세를 통 모르는가 빼. 애기야, 네가 저 계산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어때, 내 계산이 틀린겨? 맞아, 오빠는 완벽해. 정확히는 1,363만 원이야. 그렇지. 나가 계산에 똑 부러지니까.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딱 기다릴 테니까 그 당장 저 돈 챙겨 오이소. 아니, 안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돈도 없고, 그리고 그건 이자가 너무 과하잖아요. 과한 게 아니라 이건 폭탄이네, 폭탄. 법정 이자라는 게 얼마나 제대로 딱 나와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못 줘. 아니, 뭐 저 법 좀 공부하셨는가 봐. 응? 법정 같은 거 나는 모르고 여기서는 내가 법이지. 당장 토해내서. 안 그러면은 내가 당신 아들 학교로 갈란 게. 아니 지금 우리 아들 갖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정말 안 되겠네. 자기야, 당장 신고해. 띠띠띠띠. 거기 경찰서죠? 아따, 저 경찰은 좀 거시기 한디. 야, 오늘 살 세다. 자, 정말 거시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1,3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6개월 빌렸는데 1,300이면 앞으로 얼마가 더 붙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사실 아마도 불법 업체를 이용하신 것 같고, 이게 법으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는 벌어지고 있다는 점 이번 사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좀 끔찍합니다. 아니, 무슨 이자가 3,000%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정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까? 맞습니다. 정확히는 연이율 3,724%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의 4,000%네요. 이 사연을 좀 보면 대부업체 대표 A씨는 대부 중개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를 하고 이걸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로서 영업소를 설치하지는 않고 실장들의 명의를 빌려서 상호를 추가하고 여러 개의 팀을 만들어서 대부업체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게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불법 대부업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국 관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피대부자 538명으로부터 총 4,138차례에 걸쳐서 대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억 3,100여만 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피대부자 116명에게 6,600만 원을 대부해준 다음에 이들로부터 원금과 법정이자 외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서 1억 8,700여만 원을 수취했습니다. 일단 뭐 저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인데
실제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1심에서는 A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을 하고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미등록 대부업체인 A씨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은 이자 1억 8,700여만 원에 대해서 추징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일부 피해자들이랑 합의를 했고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참작을 해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1억 8,700여만 원의 초과 이자 수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1심 파기하고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 형량도 줄고 심지어 초과 이자 추징을 안 한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굉장히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 있긴 했습니다. 크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받은 이익금을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하나는 스스로가 내가 매달 이만큼은 벌었다라고 이제 진술한 내용의 바탕으로 한 그 합산액이 대략 한 3억 1천만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또 이 A씨가 불법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해서 받은 이자들이 있잖아요. 그 합계액이 1억 8,747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심 재판부에서는 먼저 A씨가 내가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계산해서 제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A씨의 진술 말고는 정확히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서 추징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은 명확하게 잘못 받은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미 입증이 된 법정 이자 초과분을 원래 그 채무자에게 돌려줄 돈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그 추가되는 부분의 이자에 대해서는 돌려줄 돈이지 그게 A씨의 돈은 아닌 것이다 라고 봐서 A씨에게는 더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입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증거가 있는 초과 이자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갚을 의무는 있지만 이중으로 추징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법정 이자 초과분, 이것이 그 해당 이익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죠.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된 거죠. 대법원.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대법원은 또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원심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은 이자 상당 이익에 대해서 추징하지 않은 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대범죄니까 초과한 이자 이익은 토해내라 이런 건가요? 그렇죠. 형사상으로는 추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개별적으로 이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받은, 초과해서 받은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이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추징할 거냐 아니냐가 이제 쟁점이 된 사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2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정해져 있어요. 크게 대부업법 그리고 이자 제한법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20%가 최고 이자율입니다. 근데 2002년도 월드컵 때 네. 2002년도에는 최고 이자율이 어디까지 가능했는지 혹시 예측이 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한 5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설마? 오, 근사하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더 높아요? 2002년도에는요. 법정 최고 이자율이 66%에 달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런데 이제 시행령이 한 7차례 정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개정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지금의 대부업법에 따라서 연 2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하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또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는 했는데 이자를 딱 얼마로 할지 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법정 이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서 연 5%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저랑 재환 씨 사이에서도 내가 재환 씨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자는 내가 갚을게 했지만 이자율까지 얘기하지 않았다면 네. 그냥 자연스럽게 연 5%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를 주겠다고 한다면은 연 5%가 되는 거고 만약 넓은 마음으로 이자는 없다 한다면은 0%가 될 수도 있고 1%가 될 수 있기는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처럼 구두로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우리가 구두 간에 하는 것도 다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야 형 이자는 됐어. 뭐 재한이 착하니까 뭐 이렇게
만약에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자는 된 거죠. 이자는 됐다고 말은 분명히 했는데 하루만 자고 나도 우리 일중이 형 부자인데 한 연 10%는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을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구두 계약은 입증이 어려워요. 내가 지금 이자는 됐어라고 한 거를 적어도 우리 MC님께서 녹음을 해두거나 문자로 남겼거나 전화 우리 기자님이 증인을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으로 남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겠네. 왜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이자가 욕심나요? 5%면 좀 나네요. 근데 오늘 불법 대부업자 A씨의 이자율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법이 전하는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도 저희가 법과 함께 열심히 뛸 테니까요.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또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